자, 이게 어제 이게 국회는 지금 이 체포동의안으로 난리가 났는데, 정치개혁 의원 모임 해가지고 선거제도하고 중대선거구제 이거 통과시키려고 머리 맞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통과시키려고. 여기 누구누구 나왔냐? 자, 핵심은 뭐냐? 대선거구제하고 비례의석 50석 늘리는 거예요. 지금 핵심은 두 가지예요. 어? 선수 높은 3선, 4선, 5선 이 노단들 이 평생 해먹을 수 있는 대선거구제 아까 말한 대로 8명씩 뽑아버리는 그거 해주는 대신에 비례의석 50석 늘려가지고 이 소수정당들 또 좀 해먹을 거 주고 그거 두 개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 그 논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이 토론을 주최한 교수가 뭐 내용은 지금 제가 읽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볼 것도 없는데 여기 이 초당적 정치적 의원 모임이라는 데가 이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실하고 심상정 뭐 조응천 이른바 범내각제 세력이 포진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제도 개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대선거구제를 통한 내각제를 가겠다는 이 세력이고 아까 장경태 의원이 자기가 이게 정치개혁 무슨 위원회 위원장이라 그랬는데 대선거구제를 주장하더라고. 그리고 대선거구제가 되면은 이 당연히 이 체제 개편도 돼야 되는데 그건 내각제거든요, 무조건. 저는 그렇게 들려서 아까 야 이거 보통 사안이 아니구나 이거 지금 이게 아주 뿌리 깊이 지금 퍼졌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싸울 수 있는 길은 자, 이 두 번째 체포영장이 들어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내가 이제 장경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이 저 서른이 조홍천이니 뭐 이런 수박들도 만나가지고 당권 내놔라 그러면은 그거 협상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표단속 해가지고 갈 거냐?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면은 이미 이제 이거는 체포동의안은 두 번째 놓으면은 이건 뭐 가결될 게 확실하다 하고 국회를 제껴버리고 국민들에게 이자들의 음모를 폭로하는 거야. 국민들에게. 검찰 조작 날조 수사로 박근혜도 탄핵하고 이번에 나를 또 죽이는 이유는 결국 내각제 완성하기 위해서다. 내각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태 여의도 세력이 죽을 때까지 해먹으려는 거다. 이거. 이런 폭로를 해서 국민의 한 6, 70%의 지지를 받아서 그 힘으로 싸울 거냐. 이 양자택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 근데 오늘까지 하는 방식이나 아까 장경태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지난번하고 똑같이 이 수박들 하나하나 만나가지고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러겠다는 거예요. 오늘까지 보는 거 보면. 그럼 어떻게 되냐. 2차 때는 그냥 끝나는 거죠. 1차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서른이라는 작가지도 부결에 힘을 실어줬는데도 이 모양 냈는데 당대표직은 안 내려놓겠다고 하면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한다. 이거는 아까 말한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어? 지금 이거 아까 내가 이거 페네마이크죠.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못 견디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러면은 그럼 두 번, 세 번 때마다 계속 표결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을 나가야 됩니다. 이제 기소가 되면은 이 사람 당대표 계속 재판 끌려다니고 민주당 지지율은 추락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총선 승리에 대한 어떠한 그림이 있냐 물었을 때 지금 그거 답은 못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회를 포기하고 그러면 체포동의안은 무조건 가결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영장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조작 날조고 검찰 독재 권력의 하나의 산물인지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걸 갖고 당권 내놔라 흥정하려고 그러고 물밑에서 공작하고 이런 거 더 이상 못 참겠다. 난 안 하겠다, 그거.
이자들의 음모는 내각제로 바꿔서 죽을 때까지 해먹는 거다. 이거 국민들이 막아달라. 이런 식으로 다니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럼 아까 내가 말한 대로 한 100표밖에 이 부결표는 못 받아요. 그럼 200표로 가결은 되겠지. 그래도 만약에 그 승부수를 통해서 국민의 60, 70%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그걸 지지를 해주면 그 힘으로 한번 승부해 볼 수 있는 거거든. 재판에 가서도 이제 영장실질심사가도 그 힘으로 승부를 거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처럼 또 물밑에서 만나가지고 이 수박 쓰레기들하고 계속 당권 내놔라 마라 이런 얘기하고 다니면서 로비하고 다니면 아까 말한 대로 이쪽에서 그냥 이쪽에서 그냥 한 3, 40명 이탈해서 게임 끝나버리고 이재명 대표는 명분도 다 잃어버린다. 실리는 물론 명분까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깝게도 내가 오늘까지 본 상황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그럼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그렇게 가지 말라 그래야 돼. 그게 사람의 지지지. 개돼지들의 지지면은 그냥 이재명 만사는 거고 사람들이 지지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야 된다고. 아까 그러니까 강성범이가 정확히 얘기하더만 더 이상 수박들 만나서 설득하지 하지 마라. 그냥 가라.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개딸들 동원해서 협박해도 통하지도 않아. 대선거구제 갈 건데 공천에서 심판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은. 저는 뭐 이거 더 오늘 아마 이제 8시에 이 박동희 춘추 가서 제가 또 뭐 비슷한 얘기하게 될 텐데 뭐 이 정도로 얘기해야죠. 뭐 제가 민주당에 뭐 들어갈 것도 아니고 이 이상도 알려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 문제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겠어요. 이거는 뭐 이재명 대표한테 먹히지도 않는데 지지층을 알고 있어야죠. 이게 지금 2016년 11월 24일 기사입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이때 처음으로 제3자 뇌물죄 적용이 나옵니다. 이게 왜 나오냐면 K재단 미르재단에 이 들어간 돈이 뇌물로 뒤집어 씌워야지만 이게 탄핵이 된다. 왜? 노무현 탄핵 때 뇌물 정도는 먹어야지 탄핵이 성립한다. 이렇게 헌재 판결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뇌물죄를 뒤집어 씌워야 되는데 박근혜라는 사람이 10원 한 장 먹은 건 없겠다. 그럼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K 미르재단에 들어간 돈을 뇌물죄로 뒤집어 씌우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검찰에서 그걸 차마 뇌물로 못한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 판례에는 변양균 판례 신정아의 성공미술관에다가 기업들에게 야 여기다가 돈 좀 기부해라. 내가 좀 봐줄 테니까 기부해라. 후원 좀 해라. 8억 5천만 원인가 후원 들어갔는데 그걸 뇌물로 인정 안 했어요. 왜냐면 부정한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업이라는 데가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그런 뭐 미술 후원을 하는 데니까 그 정도 바꾼 거는 뇌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판례가 적용되고 있던 시점이에요. 2016년도는. 그러면 검찰이든 박근혜든 공공재단에다가 돈이 들어갔어. 그게 설사 막 최선희가 밀고 가서 막 가담했다 해도 그것도 사실도 아니지만 어쨌든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게 들어간 돈이 뇌물될 수가 없다. 이건 재단에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됐거든요. 정상적으로. 실제로 그 돈 최선희가 10원 한 장 안 빼갔어요. 박근혜도 안 빼갔어요. 고영태 일당들이 빼가려다가 계속 걸렸지. 그러니 이건 절대 이거는 박근혜 최선희 먹은 뇌물이 될 수 없다는 게 그거였거든요. 지금 성남 FC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 안 빼갔잖아. 뭐 직원들이 뭐 뭐 성과급으로 가져갔다. 근데 그건 직원들이 가져간 거지 이재명 대표가 먹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칙적으로 변양균 판례를 통해서 이건 원래 뇌물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안 돼. 근데 뇌물이라고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뇌물로 이제 만드는 공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마구잡이로 만들고 있는 거죠. 막.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연금관리공단이 압력이 있을 것이라 의혹을 했지만 실제 국민관리연금공단에 청와대나 박근혜가 작업해서 개입한 증거가 하나도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 문영표가 박근혜가 나한테 지시했으면 내가 누구한테 지시하고 그 지시한 그 채널이 다 드러났을 텐데 왜 한 명도 못 잡아내냐. 박근혜도 지시한 바 없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시한 바 없고 그냥 국민연금관리공단 내에서 그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거의 이 주식시장에서 거의 8대2 정도로 다 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 맞춰서 간 겁니다. 근데 이걸 뇌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 건도 또 조작을 한 거죠. 이 건도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아이고 박지원 씨 여기도 나왔네. 자, 우병우 수석이 검찰 수사 정보를 최순실에게 흘린 의혹과 이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지금 떠든 거. 대통령이 개입해 수사만을 약속했다는지 이거 다 거짓말인데 어쨌든 이게 밝혀지면은 제3자 뇌물죄로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그동안 판례로는 적용할 수 없었던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이렇게 완전히 작전을 짠 것만 나타냈어요. 여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박근혜 때 어떻게 됐냐면요, 죽었다 깨도 이 부정한 청탁이라는 걸 잡아낼 방법이 없으니까, 청탁을 한 바 없고 들어준 바 없고,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삼성이나 이런,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돈 낸 액수가 600억 밖에 안 돼. 삼성이 한 200억 내고, 나머지들 이제 합쳐서 냈는데, 자, 노무현 때 삼성이 얼마 냈습니까? 삼성재단 그때 8천억 갖다 냈어요, 노무현 정권 때. 그 재단 그거 정권에 갖다 바쳤어. 삼성이. 그 8천억 냈는데 이번에 또 대기업들이 시장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중국 시장에 마케팅을 도와준다고 문화와 스포츠를 양성하는 그 재단에 삼성 입장에서 200억 내고 나머지 애들 뭐 50억 60억 낸 거 그 정도 돈 내고 대통령한테 가서 청탁을 한다? 액수가 안 맞아요, 액수가. 내가 그 성남FC 건에 대해서도 두산 기업에게 어쨌든 부지를 용도 변경해줘서 두산이 거기다가 타워를 짓고 5기 계열사가 들어오고 그 두산 타워의 이 시가총액 이 건물이 1조 원대로 뜨고 2천억짜리로 공사했는데 1조 원짜리로 뜨고 이런 정도로 두산을 성남이 도와줬는데 그까지 축구단에 50억 받고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액수가 안 맞지 않냐. 그럼 성남은 뭐 가지고 먹는 거냐? 그 자체가 성남에 엄청난 이제 이 기여를 하는 거죠. 두산의 5개 계열사가 성남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체로 세수가 늘고 상주인구가 늘고 지역 경제가 늘고 그러면 된 거거든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별 관계도 없는 스포츠 문화재에다가 한 뭐 몇십억씩 낸 다음에 박근혜한테 직접 가가지고 청탁을 한다는 거는 액수가 안 맞아. 한국 대기업들의 그 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실제로 그래서 청탁한 사례가 하나도 없고 그 롯데 신동민이 잘 설명했죠. 박근혜라는 사람이 기업들이 가서 청탁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그 보고서가 올라와서 그 롯데그룹 입장에서는 아무 청탁도 아무 얘기도 하지 말자. 아무 얘기도 안 했다. 근데 그거를 나중에 뒤집어 씌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롯데 면세점. 사망유의 토론 때 서정욱 변호사가 얘기하려다가 저한테 바로 잡혔죠. 면세점을 특혜를 줬다고 사기를 칩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이. 근데 이미 면세점은 재허가가 난 뒤에 신동민과 박근혜가 만나요. 이미 결정이 났어. 실무실에서 다. 결정 난 다음에 둘이 만났는데 신동민이 면세점을 청탁을 했다는 이런 짓거리를 한 거야. 윤석열 한동훈이. 더구나 공문도 하나 조작을 해요. 박근혜 말씀 자료. 기업 총수와 만날 때 실무진이 이러이러한 얘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말씀 자료를 가지고 그걸로 막 증거를 삼는데 그 말씀 자료도 이미 만났는데 기업 총수랑 만났는데 다음날 만들어진 공문으로 가져와요. 이거 위조 가능성 엄청 높죠? 말씀 자료는 총수하고 만나기 전에 보좌진이 박근혜한테 지금 롯데나 삼성이 이런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이게 말씀 자료인데 이미 만난 다음에 그걸 만든다니까 말씀 자료를. 위조했겠지 위조. 위조했을 가능성이 거의 높죠. 내가 그래서 성남FC나 여기에 이 돈 갖다 바쳤다는 뭐 두산, 네이버, 차병원 원래는 왜 불기소였는데 갑자기 기소로 바뀌고 이게 막 구속기소로 바뀌냐. 그 송국걸 씨가 그랬잖아요. 압수했더니 갑자기 공문이 튀어나왔다. 두산에서 이건 뇌물이다. 뇌물 성격으로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문이 나왔다. 그래서 어느 미친 기업들이 불법한 거를 공문으로 만들어서 보관하냐. 근데 그게 나왔다?
이재명 대표 쪽은 저거 공문 위조했는지 봐야 된다는 거야. 이것들은 툭하면 위조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줘도 이재명 대표 쪽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이 박 대통령이 뇌물죄로 걸린 부분을 이걸 부정하지 않고는 이재명 대표는 법적으로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이게 박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제3자 뇌물죄로 아까 말한 대로 부정한 청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나중에는 뭘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어. 분명히 제3자 뇌물죄로 갔는데 나중에 이게 그냥 뇌물죄로 가버리고, 그렇다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먹은 건 없으니까 뇌물죄도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게 공모 막 최서원과 박근혜가 공모했다 막 이런 식으로 가고, 근데 공모했다는 증거는 또 하나도 없고 그냥 개판 쳐버렸어요. 그냥 이걸 대모 판례라 얘기할 수도 없어. 근데 현재로서는 그 변양균 이 뇌물죄 무죄 판례를 박근혜 판례로 뒤집어 엎었기 때문에 이재명이 지금 제3자 뇌물죄 적용 안 되려면 박근혜 이 문제를 부정해줘야 되는데, 입만 열면 박근혜 뇌물 잘 먹은 거 맞고 윤석열 한동훈이가 수사 잘했고 나만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니 정치적으로도 막혀, 법리적으로도 막혀. 윤석열 한동훈은 볼 때는 저거 호구지, 호구 저거. 그리고 중간 정도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이재명 정도의 인물 그릇으로는 윤석열 한동훈과 싸움이 안 된다. 이건 패배가 뻔하다. 안 된다. 이재명 같이 따라갈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뭘 싸우려면요,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세 분석을. 이재명 대표 지금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야, 압도적으로. 거의 패배가 확정 정도 상황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 근데 지금까지 했던 거랑 똑같이 수박들 만나서 소통하겠다, 설득하겠다. 안 돼. 이거 패배가 결정 난 거고, 여기서 잘못 걸려 들어가면요, 이제 윤석열 타도 운동 다 죽는 거죠, 뭐, 이렇게 되면.